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보건 이동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서울시 환경보건센터의 박명숙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선 미세먼지가 무엇이고 어디에서 생기는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 미세먼지가 우리 몸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와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 먼지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바닥에 있는 아주 작은 가루를 말해요. 그럼 미세먼지는 무엇일까요? 먼지 중에서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해요. 자, 그럼 선생님이 퀴즈를 내볼게요. 다음 중 가장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대로 말해볼까요? 1. 초미세먼지. 2. 꽃가루. 3. 머리카락. 4. 미세먼지 및 황사. 5. 바닷모래. 우리 친구들 다 잘 알 수 있죠? 네, 정답은 바로 바닷모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사람의 머리카락, 꽃가루, 미세먼지 및 황사, 그리고 제일 작은 것은 초미세먼지예요. 제일 작은 게 뭐라고요? 네, 초미세먼지라고 해요. 미세먼지는 바닷모래보다 더 작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크기는 또 얼마나 될까요? 자,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이 그림은 사람의 머리카락이에요. 우리 머리카락 한번 만져볼까요? 어때요? 머리카락 한 가닥을 보면 두꺼운가요? 아니면 가느다란가요? 네, 아주 가늘어요. 이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하나 톡 뽑아서 가운데를 잘라서 보면 바로 이 모양이 돼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이 파란 구슬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미세먼지인데 머리카락 하나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작은 것을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이 빨간 구슬이에요. 빨간 구슬은 파란 구슬 안에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 들어가 있죠. 초미세먼지는 이처럼 미세먼지보다 더 작아서 머리카락 하나에 20개 정도로 쭉 늘어놓을 수 있다고 해요.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미세먼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미세먼지는 황사나 꽃가루, 바닷물의 소금처럼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미세먼지는 사람의 활동으로 생기기도 해요. 산불이 나거나 자동차의 매연, 공장, 건설 현장, 그리고 우리가 추운 겨울에 보일러를 틀었을 때도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 집 안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까요? 집안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은 어디일까요? 1. 거실, 2. 부엌, 3. 화장실, 4. 안방. 네, 정답은 바로 부엌입니다. 부엌에서 맛있는 생선을 굽거나 튀김을 할 때 해로운 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른들이 부엌에서 맛있는 요리를 할 때는 나쁜 공기가 나갈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줘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미세먼지는 우리 몸을 아프게 할까요? 이렇게 먼지들이나 작은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큰 먼지는 코에서 걸러져요. 우리 코딱지 있죠? 우리가 숨을 쉴 때 몸 안으로 나쁜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코털에서 딱 막아서 코딱지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도 들어오는 것은 목에서 걸러져서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로 나와요. 세 번째, 가슴 속에서 걸러져서 가래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프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먼지, 초미세먼지는 너무 작기 때문에 코털, 기관지 다 통과해서 우리 몸속 깊숙이 들어와요. 그래서 기침도 계속 나고 가래도 계속 나오는데 초미세먼지는 더 깊이 들어가서 혈관 속으로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온몸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오랜 기간 동안 마시게 되면 머리와 심장, 눈, 코, 폐에 많은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천식이 있거나 아니면 콧물이 계속 나오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힘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건강한 어린이도 미세먼지 때문에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같이 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파란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탁한 공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듭니다. 병원마다 호흡기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이 모든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숨을 쉬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들어와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미세먼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미세먼지. 그림 글자를 보고 여러분은 무엇이 떠올랐나요? 마스크, 자동차 배기가스, 화력발전소, 대중교통, 에너지 효율 등급. 이것들이 미세먼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미세먼지 탐험대가 되어 미세먼지를 꼼꼼하게 탐구해봐요. 공기 중에 떠있는 먼지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해요.
미세먼지는 먼지의 입자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예요.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단면보다도 훨씬 작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중에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머리카락 단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해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함께 찾아옵니다. 황사는 모래먼지예요. 다른 나라의 사막이나 황토지대의 모래가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모두 우리 몸에는 해로우니 조심하여야 해요. 서울은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서울의 면적은 작지만 사람과 자동차, 상업시설 등이 많이 모여 있어서 대기 환경이 좋지 않아요. 미세먼지는 눈, 코, 입, 피부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눈을 자극하여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코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기도 해요.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 시 기관지염이나 천식에 걸릴 수도 있어요. 미세먼지는 너무 작아서 숨을 쉴 때 코 점막으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도달하여 폐포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1. 가급적 외출이나 실외 활동은 피해주세요. 2. 외부 활동을 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3.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4.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가 있는 물과 과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5.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6. 스마트 기기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단계를 수시로 확인해주세요. 7. 미세먼지 단계가 나쁨과 매우 나쁨일 때에는 창문을 닫아주세요. 8.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를 실시하고 실내 물청소도 해주세요.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면 미세먼지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1.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요. 2. 겨울철 실내 온도 유지, 낭비되는 전기에너지를 줄여요. 3.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4. 운전하는 어른께는 차가 잠시 멈추어 있을 때에도 시동을 꺼달라고 말씀드려요. 5.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고 나무도 심어요.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어요. 하나. 미세먼지와 황사는 같다. 2.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크기는 같다. 3. 미세먼지는 폐포를 손상시키기도 한다. 4. 미세먼지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앞으로 미세먼지 단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나쁨, 노란색이나 매우 나쁨, 빨간색이면 외출을 하지 않아요.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 KF80 이상을 쓰고 외출 후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어야 해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 친구들 잊지 마세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실천해 주세요. 자, 여러분, 미세먼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셨나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생님과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미세먼지가 심한 날 되도록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해요. 특히 천식이 있는 어린이는 더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심한 운동도 하지 않도록 해요. 둘째, 밖에 꼭 나가야 한다면 미세먼지를 잘 막아주는 마스크를 쓰고 나가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는 너무 잘 쓰고 있죠. 코로나가 없어져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꼭 마스크를 쓰고 나가도록 해요. 셋째, 밖에 나갔을 때 대기 오염이 심한 곳이나 공사를 하고 있는 곳, 차가 많이 다니는 곳 등은 피해서 다니도록 해요. 넷째,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꼭 얼굴하고 손, 발을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을 해줘요. 그리고 옷도 털어주고 가방도 털어주어야 해요. 다섯째, 물과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도록 해요.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으면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이 생길 때 많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여섯째, 창문을 열어서 나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거나 물걸레로 닦아서 집 안의 먼지를 없애주세요. 일곱 번째, 자동차보다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 있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다고 했던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해야 하나요? 네, 미세먼지가 나쁜 날 창문을 열면 바깥에 있는 나쁜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것 같아 걱정되죠. 그런데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하루 3번 이상 10분씩 충분한 환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집안의 문을 꽁꽁 닫고 있으면 집안에서 생기는 미세먼지가 바깥 공기보다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바깥 공기를 들어오게 해서 집안의 나쁜 공기를 내보내야 해요. 환기를 시킬 때는 창문을 활짝 열고 맞은편 창문도 활짝 열어서 공기가 휙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환기는 새벽에 하는 것보다는 아침이나 낮에 하는 게 더 좋아요.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밖에서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운동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밖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밖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숨이 차기 때문에 숨을 더 많이 들이마시는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미세먼지 심한 날은 밖에서보다는
실내에서 가볍게 운동하는 게 더 좋아요. 요리할 때도 미세먼지가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도 미세먼지가 나와요. 특히 생선이나 고기 같은 것을 구울 때가 튀기거나 볶을 때보다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리하기 전부터 부엌에 환풍기를 켜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요리가 끝나고 난 뒤까지도 환기를 해서 요리하는 동안 나왔던 미세먼지를 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아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조심해야 하나요? 네, 어린이는 어른보다 미세먼지에 더 큰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1분당 숨도 더 많이 쉬고 단위 체중당 폐 면적이 크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더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아직 막 크고 있는데 면역 기능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마스크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데 빨아서 써도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마스크가 물에 젖으면 미세먼지를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빨면 안 되고 모양을 찌그러뜨려서도 안 돼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나서 답답하다고 자꾸 마스크를 만지면 미세먼지가 우리 손에 다 묻겠죠. 그러니까 자꾸 만지거나 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선생님과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우리 모두 미세먼지를 줄여서 지구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로 약속해요. 감사합니다.